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심리 속에서 횡보하는 좀 그런 모습의 하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에 0.5% 정도 상승 그리고 0.3% 정도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0.62포인트 정도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어제보다는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적었던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0.01% 하락. 그래서 시장 자체 어쨌든 미국의 좀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가지수 발표 끝나고 내일 새벽에 방송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좀 하는 대로 좀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가지수 오늘 밤에 CPI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FOMC 회의 이게 좀 시장의 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PI가 만약에 7.5% 이상 올라간다면은 좀 시장에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하라면은 시장이 좀 중립 이상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가지수가 6.9% 이하로 상승을 했다면은 좀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로 산타 랠리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시장의 발표와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러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요. 좀 보시면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 1.4%대 다우존스도 1.5%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뭔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미국 시장 상승인데 오늘 그래도 주식시장 그래도 좀 시초가 정도 수준 2385포인트 정도 그 수준이라도 좀 지켜줬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나름대로 잘 버텨줬다 이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이런 횡보가 길면은 결국은 또 방향성이 나올 때도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더 길게 한 2600, 27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한 그런 횡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종목들을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할 자리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0.3%대 반등을 하는 모습. 장중에 63,300원까지 갔다가 6만원에 안착을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양봉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안 좋은 얘기들 4분기 적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4분기 적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원 정도는 그래도 터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정말 길게 보면요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안 좋았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누구나 좋다고 할 때 그때 투자하기보다는 누구나 안 좋다고 하고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지만 오늘 또 좀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내년도에 3분기 이후에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 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면은 이 정도의 자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뭐 제약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감기약 등의 사재기 이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좀 제약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사실 제가 좀 제약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투자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보고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가장 하락했던 좀 특징주들은 자동차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2.45%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오히려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기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3.9%대 하락을 하면서 62,500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자동차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좀 가장 아프고 좀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좀 침체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쪽에만 뭐 혜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뭐 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좀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신차에 대한 대기 수요가 엄청났고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자동차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동차도 우리가 현금으로 사기보다는 주로 할부로 사잖아요. 근데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할부 금리가 내가 차를 처음에 예약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갚을 능력이 좀 힘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자동차 구매를 취소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대기가 앞당겨져서 빨리 받으셔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자동차에 대한 좀 내수 판매가 이런 금리의 영향까지도 받으면서 조금 뭐 좋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좀 전반적인 좀 자동차 시장에 침체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동차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사서 영원히 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요즘에는 또 자동차를 한 가구에 뭐 2차, 뭐 때로는 3차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뭐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호재가 없더라도 이게 악재로서 작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좀 하락은 뭐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또 위기가 또다시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단순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업종 대표주, IT와 자동차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가장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닐까. 오히려 지금 힘들겠지만 정말 지금 뭐 새로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뭐 지금 자리는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자리 정도 정말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좀 뭐 살만한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종합상사 기업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5%대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모두 다 좀 차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은 상당히 비슷한데, 좀 종합상사 업체들이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관련돼서 또 그런 부분들에도 이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향후에 정말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관련 기업들의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한국유리공업 인수를 통해서
이제 건축용 코팅 유리 시장에 또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고요. 이런 사업 다각화가 종합 상사의 입장에서는 또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옥 투자리